이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 문제 먼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제 막 열불을 토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봅시다. 너 한국인이었어? 너 한국인이었어? 전교생 중 한국인은 단 6명이다. 어느 나라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곡에는 국경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교생 중에 한국인은 단 6명. 안산 원곡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겐 국경을 비하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외국인 비율이 13%. 한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 안산 이렇게 돼 있고 한국 다문화의 메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국적은 안산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자, 그럽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빌라촌이 있고요. 빌라촌이 있고 아파트가 있죠. 빌라촌에는 외국인들이 살고 아파트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원곡 1동 2동이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 쪽을 백운동이라고 원곡 1동 2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백운동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외국인 비율이 70%. 원곡동은 이 빌라촌이죠. 이 빌라촌의 외국인 비율은 여러분 70%. 14,139명, 10명 중 7명이 외국인이다. 반월공단과 가까운 원곡동 빌라촌 재개발이 마무리되고 있는 백운동 있죠. 이 경계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양주원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양주원군이 가는데 양주원군한테 친구가 이랬다고 합니다. 너 한국인이었어? 하굣길 분식집에서 양주원을 같은 반 친구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는 3년 만에 주원이의 국적을 처음 알았다. 주원이도 다른 나라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곡초 학생 중 한국인은 6명, 그리고 주원이는 입안에서 선생님하고 자기 빼놓고 전부 다 외국인들. 이야,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반에 한국인이 나랑 선생님밖에 없어. 이야. 한국 아이가 별로 없으니 왜 괜히 주원이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랬어요. 주원 엄마 왜 그 학교를 보내? 다른 학교에 안 보내? 한국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럼 지방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방을 가면 아예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예 학교가 문을 닫는다. 이런 사태까지 오고 있어요. 김대윤님, EF 망고님 감사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있잖아요. 이제 제가 하지만 여러분 다문화는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숙명이에요. 이미 어쩔 수 없는 단계로 왔어요. 결정적인 원인은 저출산이죠. 저출산으로 야기된 노동력 부족. 그러니까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지 않으면 공장, 그리고 농업, 그리고 사회기관시설 관리 유지, 사회기관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 전기,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력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만 무풍지대고요. 무풍지대. 그런데 수도권만 무풍지대인데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슬슬 빵꾸가 이렇게 수도권에서도 개토가 생기기 시작하죠. 수도권에도 개토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은폐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은폐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지방에 가면요. 지방에 가면 매춘 있죠. 매춘이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바지 사장, 동남아 깽, 동남아 깽이 이 업종을 장악을 하고 있고, 일명 안 맞아. 동남아 깽과 한국 바지 사장, 이게 수도권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엔 벌써 이렇게 탄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에선 첫 번째로 뭐 문제가 발생한 게 농촌총각하고요. 농촌총각하고 동남아 여성하고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신생아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다문화에서 신생아가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를 신경을 안 썼냐? 아이들의 언어 교육을 방치했어요. 아이들의 언어 교육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 엄마,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이러는 거를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스페셜하게 대한민국 언어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 되는데 언어 교육이 안 되니, 언어 교육이 늦어지니, 그러니까 모든 학업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학력 경쟁이 안 되니 낙오를 하고요.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지고 의욕도 안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런 친구들이 거기다도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집단이 형성이 되니까 이들이 뭐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꾸 범죄단체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범죄단체가 제일 먼저 가지고 올 수 있는 업종이 매춘업. 그 다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우스. 일명 뭐죠? 도박. 인간의 생산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생산 기술이 필요 없고 패거리가 모여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에서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유통 있죠. 유통은 중국 쪽. 그리고 어둠의 세계는 자꾸 이런 식으로 지방이 한마디로 뭐가 되고 있다? 지방이 개토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이 개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의 상업, 그리고 직업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직업교육, 언어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이 예산 대비 이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고, 지역, 산업 기반, 상업 기반도 이거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개토화가 되고 있다. 그것도 무슨 개토화? 외국인 개토화. 여러분,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개토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하게 빠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현실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외국인이랑 눈 마주치면 괜히 해코지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학교에 지금 선생님이 2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2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요. 러시아어 선생님하고 러시아어로 수학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 생기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 교과 과정을 만들건 뭐를 하건 철저하게 여러분 목숨 걸고 뭐를 하게 해야 되냐면 강한 시그널과 대비책을 줘야 됩니다. 한국어, 우리말 있죠. 우리말 교육을 이게 동아교육의 기본인데 이거를 엄청 공들여서 해야 됩니다. 엄청 공들여서 하는데 강요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그리고 문화의 스탠다드는 글로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애들한테 사물놀이 같은 거 하고 뭐 고전 무용 한국에 이것이 한국적인 것이요. 여기에 NL이 끼어들잖아요. 이 교육판에 이 민족해방식의 인간들이 끼어들어서 너희는 불쌍해, 너희는 안타까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일단은 글로벌 스탠다드 앤드 언어 정체성 한국 언어하고 정체성을 한국. 근데 이 한국이라는 게 뭐 한복 이런 거에서 찾지 말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스탠다드를 정확히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술을 얻고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그러면 한국에서도 한국이 기회의 땅이다 라고 사회가 리폼이 돼야 돼요.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된 거 이들에게 쿼터를 주면 안 됩니다. 봐줄게. 너희는 이러한 사정으로 그러니까 봐줄게 라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여러분 철저하게 퍼포먼스가 나오도록 교육 지원 같은 건 가능하지만 교육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봐줄게 하고 쿼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살이 난다고요. 여러분 되게 지금 캘리포니아 있죠? 캘리포니아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좌파 성지. 우리 식으로 하면 여기가 완전 강남 좌파들이거든요. 부자면서 좌파인 애들. 이게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요, $1,000인가? $1,000인가? $950인가요? 이거 정도의 돈을 이게 절도를 하잖아요. 잡아가지도 않아요. 경범죄로 하기로 했어요. 경범죄. 절도는 중범죄였는데 액수로 이거 이해하면 경범죄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경범죄니까 뭐냐면 구속수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 행정력의 범위 바깥에서 사건이 나더니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택배 있죠. 택배 화물이요. 택배 화물을 기차로 이렇게 날랐는데 이 기차를요, 갱들이 기차 자체를 털어서 기차에 있는 컨테이너 물건을 다 빼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도시들, 특히 이 도시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가 그거였죠. 그게 지금 완전히 범죄 도시, 마약 도시로 타락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절대로 있잖아요. 온정주의가 선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언더도그마, 봐준다. 이런 게 선한 결과를 내주는 게 아니다. 기준을 정확히 하고, 기회를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없는 건 사회 탓이야 라는 말은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자꾸 자극해서 성취할 수 있는 성취의 방향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사회가 사기치지 않고 계속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도 아니고요. 돈 찍어서 사람이 있으면 생산 능력이 없어도 소비만 해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명자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졸업하고 다시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다고 하는데
마지막 학부모 회장이었고 이제 학부모 회장도 중국인 학부모들이 학생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브리키나 이리나 학생은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를 갔더니 이제 한국 애들한테 왕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러시아 친구들밖에 못하고 밴드부 활동 같은 거를 했는데 그때는 재밌게 해서 초등학교는 막 가고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이주학생 비율이 17.8%. 이주학생이 다수인 학교에서 소수인 학교로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는 서로 갈려서 지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자,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작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몇십만 명씩 불어나면서요. 빠르게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정치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살벌하죠?